수준의 기능이란 컴퓨터의 시스템의 하드웨어나 운영체제에 가까운 작업을 직접 다룰 때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운영체제의 특수 기능을 사용해야 될 때, 뭐 윈도우의 레지스트리 접근, 뭐 파일 시스템의 고유한 기능, 하드웨어 제어 같은 기능을 사용할 때,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바로 네이티브 메서드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곳에 사용되는데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으로 느낌만 보여주자면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한 C 언어로 만들어진 코드를 작성하고 그거를 이제 자바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네이티브 메서드 선언을 하고요. 그다음 네이티브 라이브러리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메서드를 호출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운영하는 흐름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네이티브 메서드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네이티브 메서드를 신중히 사용하라는지 알아보기 전에 과거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네이티브 메서드의 주요 쓰임 세 가지입니다. 이때까지는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레지스트리 같은 플랫폼 특화 기능을 사용한다. 두 번째는 네이티브 코드로 작성된 기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 세 번째는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성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영역만 따로 네이티브 언어를 작성한다. 이 세 가지가 주요 전통적으로 네이티브 메시지 주요 쓰임 세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1번하고 3번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레지스트리 같은 플랫폼 특화 기능을 사용한다. 최근 몇 년간 자바를 비롯한 다른 언어들도 플랫폼 특화 기능을 더 쉽게 쓸 수 있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자바는 네이티브 메서드를 덜 쓰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foreign function, 메모리 API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API 개선 등 이렇게 자바가 네이티브 메서드 덜 쓰도록 기능을 꾸준하게 추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제 foreign function memory API는 자바에서 네이티브 코드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즉, 이 API는 자바 애플리케이션의 네이티브 코드와 통합을 쉽게 하고 네이티브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며 기존에 저희가 아까 배웠죠? 자바 네이티브 인터페이스보다 사용이 간편하고 안정성을 높인 게 특징입니다. 즉, 이거를 포레인 펑션과 그 메모리 API를 사용해서 기존에 우리가 네이티브 메서드에 접근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쉽고 그 다음에 메모리 접근을 조금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최근에 JDK22의 JP454를 보시면 이 기능이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에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세스 API를 개선을 합니다. 그래서 자바 9에서 프로세스 API 개선으로 인해 운영체제 프로세스와의 상호작용을 크게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원래 우리가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해 뭐 런타임 뭐 EXEC 메서드를 사용하거나 복잡한 네이티브 메서드를 호출했어야 되는데 이 프로세스 API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통해서 기존에 사용하는 방식보다 조금 더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로 인해 즉 점점점 발전함으로 인해 네이티브 메서드를 조금 더 사용하는 의미가 상쇄돼 가고 있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세 개 중에 세 번째입니다. 성능 개선 목적으로 성능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영역만 따로 네이티브 언어 작성한다도 이것도 사실 요즘에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바 초기 시절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지금은 JVM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 어떤 특정 영역의 그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네이티브 언어로 작성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래 내용을 제가 하나 보여줄 건데 이건 다 읽으실 필요 없고 그냥 느낌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23위는 자바 23에서 계속 이러한 것들의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서 즉 네이티브 코드를 조금 더 덜 사용하고 자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오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존의 그 네이티브 언어로 작성된 그런 메서드를 사용한 기능들을 다시 이제 순수 자바로 구현하면서 네, 업그레이드를 해가고 있다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네이티브 메서드의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는 굉장히 많은 단점들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한 5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많습니다. 한 7가지, 8가지 정도 됐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아서 일단 5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깊게 들어가면 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네, 제가 언급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입니다. 메모리, 그러니까 즉 네이티브 언어 또는 뭐 예를 들어 뭐 C나 C++ 같은 메모리 관리와 포인터 조작을 수동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는 뭐 저희가 자바를 쓴다면 뭐 가비지 컬렉션이랑 자동 메모리 관리가 알아서 해주지만 이렇게 네이티브 언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있으면 메모리 훼손 오류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이 초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메서드를 사용하면 기존 자바에서 쓰는 뭐 자동 메모리 관리나 가비지 컬렉션을 통하여 보호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식성의 부족입니다. 네이티브 코드는 특정 플랫폼에 맞춰 작성되기 때문에 코드가 다른 운영체제나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비교가 되냐, 자바랑. 자바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write once, run anywhere처럼 한 번 작성해서 어디서나 실행을 이것을 철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하도록 설계가 된 언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네이티브 코드를 써버리면 특정 플랫폼을 바꾼다면, 즉 플랫폼을 옮길 때마다 그에 맞춰서 작성을 새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식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디버깅의 어려움입니다. 네이티브 메서드를 사용하는 경우 디버깅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자바 코드와 네이티브 코드의 디버깅 도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바의 예외 처리 시스템도 네이티브 코드에서 발생한 오류를 포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를 추적하고 수정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성능 저해 가능성입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네이티브 코드를 사용해서 성능을 개선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이티브 메서드 사용할 때는 성능이 반드시 향상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바와 네이티브 메서드 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은 여러분들이 그걸 즉 네이티브 메서드를 호출할 때마다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메서드는 이러한 최적화를 하기에는 그렇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가비지 컬렉션의 한계입니다. 자바의 가비지 컬렉터는 네이티브 메모리를 자동으로 회수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자바의 가비지 컬렉터의 권한 영역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티브 메서드가 할당한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제를 해줘야 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셔야 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메모리 누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좀 더 복잡한 로직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의 실수라도 있으면 지속적으로 메모리가 누수가 되는 네,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모리 관리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이는 애플리케이션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게 네이티브 메서드가 뭔가,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네이티브 메서드를 왜 사용했는지 주요 쓰임 세 가지를 알아봤고, 이제 그에 따른 네이티브 메서드의 단점을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자면 네이티브 메서드가 성능을 개선해 주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수준 자원이나 네이티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야만 해서 어쩔 수 없더라도 네이티브 코드는 최소한만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했을 때 철저히 테스트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수준, 아까도 말했듯이
저희가 어떤 그 윈도우에 뭐 레지스토리 접근이나 그런 것처럼 뭐 파일을 접근해야 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저수준 자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은 네이티브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명확하게 그 사용해야 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정말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를 꼭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네이티브 메서드를 사용할 때는 정말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용할 때는 신중히 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것을 사용할 날이 온다면 꼭 이 내용을 한번 상기하시고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